조선의 세금 제도를 총정리해 볼게요. 조세제도, 세금을 매기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는 요즘 세금 뭐 재산세, 주민세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나 세금의 기본은 세 가지야. 일단 첫 번째가 전세. 전세가 무슨 전자겠노 이거? 밥전. 그렇지. 땅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야. 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기는 세금, 전세. 그 다음이 자 조선의 세금 제도는 공납. 그 다음이 분요. 요렇게 조선 전기부터 세금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세금은 전세, 땅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야. 두 번째 세금은요, 공납은 특산물을 매기는 제도다. 특산물. 자, 뭐 그런 거 있잖아. 통영에서는 굴이 유명하니까 굴을 세금으로 내고, 대구는 사과를 세금으로 내고, 뭐 울릉도는 오징어를 세금으로 내고, 이렇게 딱 할당량이 정해지는 거라. 그럼 그거를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공납제도야. 그 다음에 군역은 군.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역은 몸으로 때우는 게 역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부르면 가서 일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군역은 뭐겠노? 지금으로 치면 군대 가는 거. 그렇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도 큰일을 겪고 나면 뭔가 달라지잖아. 그럼 조선 왕조 500년을 놓고 볼 때 큰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선을 정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 병자호란, 임진왜란이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세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 세종은 어떻게 했었냐면 연분구등법, 그러니까 연중 1년 내내 풍년이 들었을 때랑 흉년이 들었을 때랑 이렇게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올해는 풍년이고 농사가 잘 됐다, 올해는 흉년인데 농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세금을 좀 다르게 매겨. 그리고 여기는 좋은 땅이니까 세금을 좀 더 내고, 여기는 땅이 안 좋으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이제 등급을 다르게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전세제도가 조선 초기에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그다 드리는 거 그대로 내면 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노? 올라오는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냥. 정부에는 이제 창구에는 오징어도 쌓이고 사과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군역,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된다. 그럼 뭐 군역에 의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뭐가 있게 되노? 방금 뭐라고 했노? 임진왜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자,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백성들한테 뭐 잘해줬을까? 아니요. 제일 먼저 전쟁 나자 임금 보따리 싸서 피난 간다 했잖아. 그제? 그러면 이게 뭐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좀 세금을 깎아줘야 되겠다. 방법을 다르게 한다. 아까 전세는 어떻게 한다고 했노? 풍년인가 흉년인가 세금을 좀 다르게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흉년이야. 근데 관리가 조사를 넣어가지고 올해도 흉년이네, 세금을 더 매겨. 또 여기는 안 좋은 땅이야.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여기 땅 좋네, 세금 더 매겨.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 2, 3이 있으면 1도 할 때도 있고 3도 할 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조사 넣으면 3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럼 농민들은 차라리 요 1로 안 깎아줘도 되니까 3으로 안 하고 항상 뭘로 하면 좋겠노? 그냥 2로 하면 좋다 이거. 깎아주는 것도 필요 없고 대신에 더 안 내게 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야, 전세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영정법으로 바뀌어. 영원히 정해놓고 한 가지 방법으로 매긴다. 그러니까 풍년이고 흉년이고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으로 걷겠다. 이게 영정법이야. 두 번째,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거라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왔어. 그래서 대구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없어. 근데 대구의 세금은 사과가 넘는 거야. 그럼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옆에 다른 동네 가서 사과를 사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지. 그럼 다른 동네 사람들은 대구 사람이 사러 올 줄 알고 사과를 비싸게 받겠지. 그럼 이제 사과를 싣고 올라왔어? 근데 한 박스 왔는데 박스 열어보니까 몇 개가 썩었어. 그럼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이게 그거를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상하는 것도 많고 부담이 많아.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이 특산물을 내는 제도를 특산물로 내지 말고 뭘로 내라고? 쌀로 내라. 그게 뭐냐면 대동법이야. 이 동자가 같을 동자인 거라. 그러니까는 각 지방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내는 거를 다르게 내지 말고 전부 다 쌀로 내라 그냥. 쌀은 뭐 상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쌀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하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쌀이 다 올라오면 그 쌀을 가지고 정부가 내가 사과를 사러 가고 오징어도 사러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건을 사러 다니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공인.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택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딱 포장하는 기술도 알고 싣고 오는 빠른 길도 알고 하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상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전국이 쌀로 내게 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세금이 옛날보다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뭐 사과를 사러 옆 동네 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 쌀로 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 특산물을 낼 때는 그 마을 사람들 숫자로 비례해서 나왔거든. 근데 쌀로 낼 때는 쌀은 어디서 나겠노? 땅에서 나잖아, 그지? 그래서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땅 주인들은 대동법을 하는 걸 좀 반대를 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쌀을 가지고 옛날에는 정부에서 봐봐 올라오는 거 그대로 쓰무됐잖아. 각지의 특산물 올라오면 그대로 쓰무됐는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쌀을 사러 가야 된다 이가. 그럼 이제 사고 팔고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장사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 왜냐면 정부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공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장사가 발달하지. 그럼 장사가 되면 시중에 돈이 돌아. 그 돈이 뭐냐면 상평통보. 들어봤을 때 상평통보. 자, 요게 대동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역. 군대를 가는 거잖아. 군대를 가는 거. 군대를 가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 때는 군대를 못 가게 되냐. 지금 군인 형태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면 1년에 비단을 2피를 했거든. 고정적으로 1년에 2피씩을 했다고. 근데 이번에 이거를 영주 때 가면 비단을 균형법. 균등하게 이걸 부담한다. 비단을 1년에 한 필씩만 해라고 해. 그러면 2필 내던 거를 한 필로 깎으면 정부 수입이 줄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줄은 거를 군대 명목으로 세금을 거다 드리는 것을 뭐 배가 있는 사람은 선박세, 어장이 있으면 어장세, 토지가 있는 사람은 결작세 이런 식으로 다른 명목으로 좀 더 거다 드리갖고 메꾸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노? 재산 있는 사람도 좀 내고 군대 가는 것도 하고 골고루 좀 부담이 되지. 그래서 세금 제도가 영정법, 대동법, 편역법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조선의 세금 이제 세 가지가 변천되는 건데 이게 그 다음 상황에 이제 또 뭐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세금이 몇 가지였나 지금? 세 가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삼정이 됩니다. 삼정.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 전정, 군정, 항복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삼정이 돼요. 전정의 전자는 내가 이거야. 자, 그런데 세도 정치가 일단 뭔가를 봐야 돼. 세도 정치는 뭐고 왕이 어린 왕 14살짜리 너도 지금 몇 살이고 한 12살, 15살 이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대비라든지 다른 외가족 친척들이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번 정권 바뀌면 지가 잘리고 다른 당이 될까 이가. 그럼 자기가 정권 잡았을 때 바짝 돈을 땡겨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라. 그리고 또 관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뇌물 갖다 바치면 관직을 살 수 있는 거라. 그래갖고 돈 내고 관직을 샀어. 그러면 내가 봐봐라. 관직을 돈 내고 샀는데 돈 내고 샀으니까 내가 관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본전 뽑으려고 하면 세금을 왕창 걷어야 되겠지. 그래서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정, 군정, 항복이 있는데 이 전정은 논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근데 논이 안 좋은 땅이야. 이게 농사 안 되는 자갈밭이야. 그 다음에 뭐 황무지, 들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신고도 안 된 땅이야. 근데 세금을 매겨. 그게 전정. 좋나? 그 다음에 군정. 군대 명목으로 매긴다 했잖아. 근데 이제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이 나와서 군대로 나와. 근데 이거 우리 아버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도 영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래 니 못 가? 그러면 세금 내. 백골 징표. 해골이 됐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오면 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금이 나와. 애들 태어나면 얼굴이 뻘겋잖아, 그지? 황부청정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족이 도망가면 내한테 나와. 친척이 도망가면. 동네 사람이 도망가면 그 동네 사람이 내라고 해. 그런 식으로 분정의 비리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방곡. 방곡이 이제 몇 새로 생기는데요. 이 복자가 뭐겠노? 복식이야, 복식. 지금으로 치면 복지정책이라고 보면 돼. 자, 가을에는 수확해서 먹을 게 있잖아. 겨울쯤 되면 이제 쌀 다 떨어지갖고 먹을 게 없지?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쌀을 빌려줍니다. 그럼 쌀을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반 이상이 못 먹는 것만 섞어서 빌려줘놨고 그거 내년에 수확하면 갚으라고 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빌려 썼겠지? 근데 한 대를 빌렸는데 나중에 되면 막 10대를 갚아야 되고 100대를 갚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엄청나게 비싼 이율로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다음에는 빌리나 하겠나 안 빌리나 하겠나? 안 빌리나 하는데도 억지로 빌려주는 거라. 그래놓고 갚으라고 해. 이게 뭐냐면 방곡이야. 자, 이 제도가 지금 좋나? 아니요. 이게 뭐냐면 제도 정치 때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세금 세 가지가 문란하다. 아주 세금 세 가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들어봤나? 네. 흥선대원군. 누구라고? 흥선대원군. 그렇죠. 흥선대원군 때 요거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 전정은, 여기까지 보면 나오나 보네, 지금. 자, 전정은, 이제는, 아까 뭐라고 했노? 땅도 아닌데 세금만 넣는다 했다, 이가. 이제는 좋은 땅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양전. 그 다음에, 군정에 대해서는 복보제. 조선에는 세금을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갔거든요. 세금은 안 나왔습니다. 군대 명목으로 세금이 안 나왔어. 그래서 아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 균형법으로 줄여주면서도 결작세라는 여장세 이런 걸 재산세 명목으로 걷었지 군대 명목으로 걷질 않았는 거라. 그런데 흥선대원군 군대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포자가 비단 포자거든. 양반들한테도 비단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양반들이 좋아하겠나 이거? 저거 보고 양반들한테도 영장이 나온다는 건데, 그지? 그래서 양반들 반대하겠지.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이 군정의 문란을 진행하기 위해서 포제를 실시해. 그 다음에 항복은 복식을 빌려주는 거랬지? 이거의 문란을 진행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자, 사창제가 뭐냐면 항복이 복식을 빌려주는 거랬지? 근데 이거를 정부가 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뭐랬나? 하기 싫어도 억지로 빌려주고 갚아한다고 했지? 이자는 엄청 비싸고. 그런데 사창제는 뭐냐면 사자가 개인 사자야. 그 동네에 좀 돈 있는 사람이 니도 빌려주고 각자 빌려줘. 각자 빌려주고 자 니는 3%, 니는 5%, 니는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 빌리면 되겠노? 딴 데서 빌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 개인이 창고에 있는 복식을 빌려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딴 데서 빌리면 되는 거지. 아까보다 어때? 나아졌지? 네. 이게 흥선대원군이 상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선의 세금 첫 번째 시작,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달라진 거, 그 다음에 상정의 문란과 시정.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세금제도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네. 이것은 금동령과 칠령명렬의 입상입니다. 어느 나라 건가요? 고구려 겁니다. 네, 밑에 있는 작은 건 어느 나라 거죠? 발해 겁니다. 아, 네. 고구려 문화가 발에 영향을 준 거네요. 네. 네.